여러분, 모든 용접부에는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멀쩡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어쩌면 구조물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탐정이 되어서요, 이 용접부를 직접 신문하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가 쓸 도구는 바로 굽힘 시험이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죠. 자, 오늘 우리가 수사해 볼 내용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용접부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어떤 도구와 방법으로 신문을 진행하는지, 또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사건을 종결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건너는 다리, 저 높이 솟은 마철루, 깊은 바다의 압력을 견디는 구조물이나 거대한 에너지 플랜트까지. 사실 세상은 용접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안전하고도 직결된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는 이 용접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함이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나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탐정들이 쓰는 아주 확실한 수사도구가 바로 이 용접 굽힘 시험입니다. 이름 그대로 용접된 시험 조각을 그냥 구부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방법 같죠? 하지만 이 단순한 파괴 시험을 통해서 이 용접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문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건전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용접부 내부에 숨어있던 아주 작은 구멍이나 불순물 같은 것들은 평소에는 절대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굽힘 시험으로 양쪽에서 아주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면요, 이 약한 부분들이 마치 범인이 자백하듯이 입을 쫙 벌리면서 나 여기 문제 있어요 하고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목표는 연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좋은 용접은 주변에 원래 금속하고 한 몸처럼 같이 잘 늘어나고 잘 휘려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용접부만 혼자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작은 충격에도 그냥 툭 하고 깨져버릴 수 있겠죠. 이 시험은 용접부가 충분히 유연해서 아주 가혹한 조건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용접부의 자백을 받아낼 이 도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방법은 어찌 보면 우아하지만 진실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가혹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먼저 실제 용접 부위에서 네모난 모양으로 시편을 하나 잘라냅니다. 그 다음엔 이 시편을 시험 장비 위에 딱 올려놓고요. 마지막으로 강력한 플런저라는 걸로 위에서 꾹 눌러서 완벽한 U자 형태로 확 구부려버리는 거죠. 이 3단계를 거치고 나면 용접부의 모든 비밀이 그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용접부를 그냥 한 방향으로만 구부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진짜 베테랑 형사처럼 이쪽 저쪽 각도를 바꿔가면서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던져서 모든 종류의 결함을 다 찾아내죠. 그래서 굽힘 시험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면 굽힘, 이면 굽힘, 그리고 측면 굽힘. 여기 그림에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힘을 받아서 최대로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시편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놓고 당기느냐에 따라서 시험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전혀 다른 종류의 결함을 찾아내는 열쇠가 됩니다. 표면 굽힘은 말 그대로 용접 비드의 가장 윗부분, 그러니까 얼굴 부분을 잡아당겨서 표면 가까이에 있는 결함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면 굽힘은 용접의 가장 중요하고도 취약한 첫 시작점, 바로 그 뿌리 부분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면 굽힘이 용접이 제대로 시작됐는지 그 근본을 확인하는 아주 가혹하고도 확실한 신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아주 두꺼운 강판은 어떻게 시험할까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측면 굽힘 시험입니다. 보통 10mm가 넘어가는 두꺼운 판은 겉이나 속만 봐서는 부족하거든요. 이 시험은 아예 용접부 전체 단면을 옆으로 눕혀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겹으로 쌓인 용접층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결함까지 남김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신문이 끝났고 증거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 용접부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아주 명확한 증거 규칙에 따라서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결을 좌우하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숫자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3.2mm입니다. 판결의 첫 번째 규칙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굽혀진 표면에 나타난 어떤 균열이나 결함이라도 그 길이가 단 하나라도 3.2mm를 넘어가면 그 즉시 불합격입니다. 더 볼 것도 없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세부적인 규칙도 있습니다. 3.2mm보다 작은 균열이 여러 개 있다면 그 길이의 총합이 9.5mm 같은 특정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시편의 날카로운 모서리에서 시작된 균열은 보통 응력이 거기에 몰려서 생긴 거라 봐주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그 균열의 원인이 내부 결함 때문인 게 명백하다? 그럼 가차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수사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판결이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성공적인 굽힘 시험은 단순히 이 쇠조각 하나가 튼튼하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용접 절차, 즉 WPS라고 부르는 서류상의 계획도 완벽했고 또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한 용접사의 기량까지 모두 훌륭했다는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보증해주는 품질 보증서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겠네요. 굽힘 시험은 용접부의 약점을 찾아내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용접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단순하고 또 가혹하기까지 한 시험을 통해 우리의 안전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또 다른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